네, 저는 화학공학부에 재학 중인 조성철입니다. 이번 학기에 레뮤제에 들어왔고 제 첫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새해도 다가오고 하니 조금 자기계발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에어플레인 모드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시고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스마트폰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어플레인 모드라는 제목 자체는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제목으로 지었는지 예측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화라든지 연락만 되던 때와 달리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게임, 영상, SNS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그 역기능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시간의 측면과 그리고 스마트폰이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4시간. 4시간? 10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는 아이즈앱이라는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한국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3시간을 사용한다고 나타나져 있고 그 중에서 20대는 가장 많은 시간인 4시간 9분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적어 보이시나요? 많죠? 그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대가 4시간을 사용한다고 했고 이것을 1년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1460시간이라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달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왜 하필 딱 2달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네. 네.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아주 유사한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저희는 1년 중에 10개월 동안은 스마트폰 없이 잘 생활을 하다가 남은 2개월 동안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단 한 끼도 먹지 않고 온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좀 달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안 되지? 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영상이 안 나고. 그럼 이번엔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자체가 여러분들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외부의 방해가 30초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이 20분마다 휴대폰을 보게 된다면 단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는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렇게 목적에 맞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조차도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광고라든지 하이퍼링크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클릭을 할지 클릭을 하지 않을지 전부 다 쓸데없는 의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만 본다고 해서 그리고 저런 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의 체계라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만 정제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은 휴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에는 섬엽이라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 섬엽이라는 부위의 역할은 공상 상태와 집중 상태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가 다른 짓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짓을 하다가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섭렵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전환이 되게 잘 일어나고 즉각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섭렵이 상당히 뻣뻣해서 그 공상 상태와 집중 상태의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부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곤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인지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지자원을 저희는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면서조차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주의력을 분산하게 되고 쓸데없는 의사결정을 하며 인지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뇌의 집중력은 저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재밌는 일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뇌의 집중력은 결국에 저하되게 되고 저희가 해야 하는 일, 하기 싫은 일에 소비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뇌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저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소비 시간을 점점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금 줄임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정말로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지 본인이 자각을 하는 단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아이폰에서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타임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본인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플마다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적인 기능이 없을 때는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어플인 스라벨이라는 어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용하는 어플마다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일간, 주간, 월간별로 사용한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봐야겠죠.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자제력을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지나 자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저희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킨 다음에 카카오톡 답장을 몇 개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스마트폰을 든 직후에 제가 어떤 가지고 있던 습관고리가 작동을 하면서 제가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그것조차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적절한 환경 설정이 상당히 효과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진동이라든지 소리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뜨는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알람도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할 때조차 유혹의 거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커스라는 어플인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시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눌러주면은 시간이 크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어플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경고 문자가 뜹니다. 돌아오세요. 네. 일단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기다릴 경우에 이 경고 문자가 떴다가 없어지면서 그 집중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라고 흔적이 남게 되죠. 많이 했네요. 네. 그 주간별로 자신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명언에 자신이 원하는 글귀 같은 것들을 적어서 네. 집중을 하는 동안 이 포커스 메인 어플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포레스트라는 어플도 있는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동안 이 나무가 자라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우선 자신이 키우고 싶은 나무를 골라주시고요. 귀엽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싶은 시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가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어플로 넘어갔을 때 제가 직접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어플 자체적인 기능으로서 바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른 거를 하고 싶다면은 나무를 직접 죽여야 합니다. 네. 나무를 죽이시겠습니까? 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이름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한 번 집중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광고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단점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프리미엄권을 사용하시면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제가 집중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숲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태까지 죽였던 나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예쁘죠? 네. 그리고 그 집중을 한번 하고 나면은 나무에서 돈이 맺히게 됩니다. 이 돈을 모아서 상점에서는 자신이 키우고 싶은 나무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경음악으로 배경음악도 숲에서 나오는 배경음악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나무 심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나무가 좀 부족한 나라에 실제로 나무를 심으면서 자신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프리미엄권을 사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플레인 모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휴대폰을 아예 꺼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집중을 하는 동안에.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알림 차단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원래 이걸 해두면 안 뜨니까. 그리고 이게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주 작은 진입 장벽이 생겼을 뿐인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네,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일단 사물함에 집어넣고 자신의 자리로 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는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잠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때 동안 이거 좀 맡겨줘. 이런 식으로 맡겨주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의 의지가 타인과 공유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받으러 가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집에 다 공유기 있을 겁니다. 그 공유기를 없애는 겁니다. 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상당히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실하다면, 정말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환경 설정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환경 설정 방법은 이렇게 4가지랑 추가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림 차단, 보이지 않게 닿지 않게, 그리고 집에 공유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장소에 맞게 저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과 처지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 설정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지력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이 핵심사항만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보다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 사용을 줄여서 제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나쁜 습관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좋은 습관을, 가치 있는 습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브롤스타즈 아시나요? 아시는구나. 펀팀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이 게임을 방학 때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 마냥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이거 한 몇 시간 동안 하다가 한심해서 지웠다가 조금 있다가 또 사람이 까먹고 조금만 해야지 하면서 또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한심해서 지우고 이걸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습관을 끊어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공유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가치 있는 습관은 제가 개강을 하고 나서부터 일기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몇 번씩 꾸준하게 일기를 작성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씩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 일기 쓰는 습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안 적은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꾸준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게임을 하는 것은 나쁘고 일기 쓰는 것은 좋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일기 쓰는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 개인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행위를 이 시간을 벌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들로 토대로 공부할 때, 일할 때,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만큼은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제 강연에 맞게 각색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그 스마트폰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스마트폰 자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것은 인간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스마트폰에 맞춰서 저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이죠. 이 문구를 한 번 더 각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지만 그 환경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중심과 모든 것의 시작점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하기에 앞서 제한사항이라든지 핑계가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들을 조금만 접어두시고 딱 하루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틀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변화하고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시작점이 에어플레인 모드였다는 것에 깜짝 놀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